안녕하세요, 여러분. 2016년도 제3회차 인사 2급 이론 시간입니다. 여러분, 문제 풀어보니까 어때요? 네, 지문이 길다. 뭐 이런 얘기 요즘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지문이 많이 길어졌어요. 뭐 읽는데 시간이 조금 많이 들었어요. 뭐 이런 얘기를 들어요. 하지만 그래도 많이 어려워서 시간 못 풀겠어요. 시간이 넘쳐. 뭐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에 풀어주셨다라는 거 알 수 있었고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하나 문제 풀면서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네, 그리고 어떻게 또 출제가 될 수 있는지 언급하면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와우, 그죠? 네. 자, 올바른 내용을 골라주세요.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올바른 내용만 고른 것은 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올바른 게 있고 올바르지 않은 게 있어 라는 생각이 막 주입이 되었어요. 그죠, 여러분? 그 상태에서 우리가 눈을 땡그랗게 뜨고 우리가 또 살펴보았는데요. 강화학습, 선택이 가능한 행동들 중 보상을 최대화하는 행동 혹은 순서를 선택하는 방법이다. 설명 맞아떨어지죠. 그래서 오케이 맞아, 이런 내용이 있었어. 네, 체크했어요. 자, 데이터 마이닝은 대규모로 저장된 데이터 안에서 다양한 분석 기법을 활용해서 전통적인 통계학 이론으로는 설명이 힘든 패턴과 규칙 같은 것들을 발견한다. 맞는 이야기 계속적으로 되어 있고 여러분 다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자, 우리 또 그나마 또 많이 친숙한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에 대한 이야기, RPA에 대한 이야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사람을 대신해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기술을 얘기하는 것이다. 맞는 이야기, 뒤까지도 다 맞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맞는 이야기네. 라는 틀렸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또 살펴보셨을 것 같아요. 자, 채팅과 로봇의 합성어인 우리 챗봇은 잘 알고 있는 거죠.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다. 맞아요. 대화형 인터페이스에 접목한 기술로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여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대화형 시스템으로서, 그렇죠. 대화형 시스템. 여기까지 다 맞아. 네. 인공지능 기반 챗봇 구축을 통해서 단순한 질문은 챗봇이 답변함으로써, 그렇죠, 콜센터에, 그렇죠, 고객센터 콜 상담의 업무가 굉장히 대체가 돼서 기존 인력의 일부를 챗봇으로 대체할 수 있었다. 맞는 이야기. 여러분 어때요? 다 맞는 거.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어? 네, 그럼요. 따라서 정답 몇 번? 4번. 가, 나, 다, 라가 모두 맞는 이야기 동그라미 쳐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어때요? 1번부터 가, 나, 다라를 다 읽어드린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 맞는 이야기 이렇게 쓰이고 다를 문제에서 어떻게 하나만 조금 틀리게 지문을 바꿀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해주면서 살펴주셔야 되는 문제. 2번. 아래 보기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올바른 내용을 골라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어요. 올바른 내용만 골라주세요. 네, 또 이렇게 표현이 되었군요. 또 이런 생각을 하죠. 다 맞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그러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사물 인터넷이 나와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은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사물을 서로 연결해서 정보를 상호 소통하는 지능형 정보 시스템, 서비스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을 기기를 내장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인터넷을 통해 서로 연결하고 통신하게 되는 이런 거 우리 어때요?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죠? 네, 맞아요. 자동화된 프로세스나 제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 자, 그 다음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외부 사용자에게 IT 자원을 제공하고 사용하게 하는 기술 서비스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사용자들은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자가 제공하는 IT 스토리지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사용한 것만큼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맞는 이야기 설명 다 맞아요. 자, 요거 어떻습니까? 요 다 잘 볼게요. 인프라 서비스다. 그래서 IaaS가 써 있어요. 그러면서 비즈니스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플랫폼과 도구를 제공한다. 이런 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런 플랫폼, 그죠? 여러분 이런 거 파스다라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해요? PAAS, 그죠?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IS 아닌데 틀렸는데 올바르지 않군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요. 그런데 또 읽어봤어요. 조금 더 읽어봤더니 끝에는요. 이렇게 응용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해서 웹브라우저를 통하여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줬다. 이런 말 표현이 들어가 있을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소프트웨어. 그쵸? 제공해서 바로 사용해서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SaaS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가미가 되어 있네요. 그죠, 여러분? 네. 따라서 네. 다는 올바르지 않다. 자, 전설적인 자원관리 ERP는요. 회계, 재무, 인사, 생산, 물류, 판매, 마케팅, 인적 자원관리 등을 핵심 비즈니스 프로세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여 그 데이터를 하나의 통합적인 데이터, 맞아떨어지는 이야기, 통합적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서 관리하는 통합관리 시스템이다. 맞는 이야기. 그러면 여러분 맞아떨어지는 이야기 가나라가 될 것이다. 그쵸? 네. 가나라 어디에 쓰여져 있어요? 정답 2번에 적혀져 있네요. 됐나요, 여러분? 좋았다. 그죠? 사실 여러분 어땠어요? IS, 파스, 뭐 이런 사스 이 친구들은 아주 하나의 메인으로도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게 정답을 찾아주셨을 것만 같은 그런 저의 기대죠. 저의 기대가 좀 생기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기존에 있었던 문제도 같이 결합해서 문제를 출제하면서 올바른 것만 골라주세요. 이런 식의 문제 처리가 출제가 되어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해 줄 수가 있겠죠. 상용화 패키지 ERP 시스템 구축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시스템 공급자와 내부 인력의 역량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쵸? ERP 패키지의 기능이 기업 업무의 환경에 얼마나 잘 적용되는지 여부 체크 굉장히 중요하죠. ERP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교육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사용자 교육과 반복적인 훈련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맞는 이야기. 기업 환경을 고려해서 ERP를 직접 개발할 수 있는 자체 인력 보유했는지 안 했는지가 성공의 실패냐 성공이냐를 가늠하는 그런 주요 요인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따라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4번이다 라고 체크하고 넘어올 수 있는 문제였다. 문제 4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적절한 거 골라주래요. 적절한 거 보자마자 다 알았어요? 여러분 이 친구 예전에는 하나의 메인으로도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 하나의 지문으로 쏙 들어갔네요. 뭐가 들어가 있죠? 구축의 순서, 분설, 구현. 기억나요? 네. 분설, 구현. 분설, 구구 이렇게 외우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헷갈리니까. 분설, 구현이다. 따라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몇 번? 1번입니다. 보자마자 답이 나오는 그런 형태였어요. 그럼 2번. 단계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개선해 간다라는 말표현 들어가 있어요. 점증적인 개선 방법론을 우리는 BPI라고 하죠. 그렇죠? BPI라고 한다라는 말표현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2번 땡. 그렇죠? ERP는 최신의 IT 기술을 활용해서 인사, 회계, 생산, 물류, 판매 등 기업 내 모든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도와주는 부서별, 독립적으로 구축된 여러분 뭐라고요? 분산형이라는 말표현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가 있네요. 올바르지 않죠?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이에요. ERP는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이다. 이게 핵심적인 키워드. 자, ERP 시스템에 대한 투자 비용에 대한 이야기 언급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시스템 전체, 여러분 요거 시험 문제로도 많이 언급되는 얘기잖아요. 시스템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서 발생하는 전체 비용을 계량하는 것을 우리 구축 비용이라고 하지 않지요. 총 소유 비용이라고 하죠.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겠죠. 왜 틀렸는지 이야기를 드렸고 요소에다 체크해 놨으니까 올바르게 바꿔주는 거 정정해 주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와 보도록 할게요. 자, 인적 자원 수립 시
기업의 외부 환경 분석에 포함돼야 하는 요소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여러분 외부 환경입니다. 외부. 산업발 인력 수급 전망입니다. 그쵸? 산업발 인력 수급의 전망은 내부 아니죠. 외부죠. 그쵸? 네. 그럼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겠어요? 인력의 채용 시장의 상황이라든지 인력의 부족 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살펴보는 것들이 바로 산업 인력 수급의 전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 외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노동 관련 법규 및 정규 정책 어떻습니까? 이렇게 외부 환경적인 요인이죠. 그렇죠, 여러분? 네, 그래서 근로기준법이 어떻게 되는가, 어떤 변경이 이루는가, 그 다음에 최저임금이 얼마만큼이 책정이 되었는가 이런 것들 어떻습니까? 다 노동 법규와 관련된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국가 경제 성장률, 경기, 동안 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1번부터 3번까지 저희 다 외부죠. 국가 경제 성장률, 경기 침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기가 여러분 어때요? 실업률이 어떻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국가 경제 성장률이 얼마 몇 %입니다. 라고도 얘기하고 경기가 어떻다,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어떻습니까? 인적 자원 계획을 짤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내부가 아니죠. 외부적인 환경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죠. 자, 동그라미 4번에 뭐라고 들어가 있죠? 직원의 직무 만족도 및 직원 역량평가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위에 있는 1번, 2번, 3번과 다르죠? 이건 뭡니까? 내부적인 거죠. 내부적인. 직원의 만족도가 어떠한지, 직원의 역량평가를 행해 본다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회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지요. 그쵸, 여러분? 따라서 만족도, 얼마만큼의 교육을 행해줘야 되는가 이런 것들, 성장을 시켜줘야 되는 이런 것들까지 다 내부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답 체크해 줄까요? 정답 4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문제 6번 들어가서 읽어보실게요. 네, 읽어봐야겠죠. 기나 길기 때문에. 네. 분야별 인적자원 관리의 목적에 대한 설명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전통적으로 제조기업의 인사관리는 기업의 인사관리 연구의 기초에 두어 이어져 왔으며 종업원의 생산활동 결과와 창출된 가치 분배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과정에서 노사 간의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네, 그렇습니다. 뭐 문제가 될 내용이 아니죠. 그쵸, 여러분? 전통적인 제조기업에 대한 인사관리를 얘기했고요. 그쵸? 그래서 종업원의 생산의 결과, 생산성을 많이 특수한 게 뭐죠? 제조기업이기 때문에 생산활동에 대한 이야기들이 언급될 수밖에 없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합의점이 좀 찾기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하였습니다라는 설명이에요. 자, 은행과 보험업종은 서비스 산업이죠. 네, 그래서 이 업종의 특성상 인사관리 활동도 제조기업과 다른 측면이 더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객 서비스라든지 영업의 성과 같은 것들 이런 부분 업적 성과 평가가 힘들다. 네, 쉽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 네. 그래서 보상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병원에서는 인간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수익을 단순히 경제적 가치로 전환하는 평가가 여러분 한계가 있죠. 그렇죠? 네. 또한 의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인력의 이직을 예방하기 위한 인력 유지 및 확보 대책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맞죠? 병원의 특성상 그 병원의 인력을 다루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 다 맞는 이야기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IT 플랫폼 기업의 인사관리는 지식 근로자들의 창의성, 전문성,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과제예요. 맞아요. 개인별 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을 강화하는 것이 그럴 수 있어요. 좀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조직 전체 협업이나 지식의 공유보다는 개인의 성과를 우선시한다. 여러분, 그래서 개인 단위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올바르지 않죠. 어느 정도 개인의 성과를 차등 보상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협업은 굉장히 중요해요. IT 회사는 협업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라고 해요. 그런 내용들의 특성이에요. 아마 지금 보시면 전통적인 제조업 생산업을, 그쵸? 생산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서비스업, 의료 서비스업, 각각 서비스업에서도 각각 다르다라는 특성을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틀린 말은 아니다라는 거 느껴지실 수 있는데, IT 플랫폼에 대한 그런 기업은 협력하지 않아도 된다? 같이 공조해서 일을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협업이라는 것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구나. 공유보다 개인의 성과를 우선시만 한다? 올바르지 않다. 그죠?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고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표현은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네. 그래서 협업이라든지 지식 공유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입니다. 라는 것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정답 4번. 자, 문제 7번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알 수 있네요. 보기를 보았더니 인적자원 수요 예측의 사례를 주었어요. 보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주식회사 우리는 3년간 매출액을, 여러분, 매출액과 최근 3년간의 매출액과 인력의 수를 추세 분석을 하였대요. 그래서 매출액 대비 필요한 인력의 비율을 산출했다. 포인트 여기 다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도 매출액에 따라 필요한 인력 수요를 예측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우리 델파이법 아니잖아요. 원목집단법 들어갈 수 없죠. 전문가 예측법 이런 얘기 나오지 않죠. 생산성 비율 분석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쵸, 여러분? 이런 문제는 어떻습니까? 사실 보너스 같은 문제예요. 답이 될 수 없잖아요. 델파이법이나 면목집단법이나 여러분 전문가 예측이라면 전문가가 나서서 어떨 것이다 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따라서 정답은 생산성 비율 분석이다. 됐나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거 성과의 지표에 따라 인력이 몇 명이 필요할까라는 것은 앞으로도 여러분 지금은 뭐 매출 같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지만 과거 성과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되면서 이렇게 매출액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라서 매출액이라는 것에 포인트를 두었지만 이것 외에도 언급이 될 수 있어요. 언급이 될 수 있는데 이처럼 뭐 매출액이 나올 수 있고 매출 수량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판매 수량을 대비하여 이런 식으로도 말이 나올 수가 있겠죠. 다양한 사례를 들어서 언급될 수 있는 그런 사례형으로 활용될 수 있는 내용이다 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시험 문제를 기존 밑줄 보세요. 기존 직원들에게, 그쵸? 기존 사원들에게 풀게 해서 측정 결과와 현재 직무 성과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해서 우리 타당성을 확인해 보겠다라는 거죠. 네,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동시 타당성, 같은 말, 현재 타당성이라고 하죠. 네, 선생님 타당성 아니고 타당도요. 네, 같은 말이죠. 네, 그래서 출제자는 이렇게 타당성을 타당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타당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네. 이런 내용들 체크 한번 해주시면서 바라봐 주세요. 기존, 현재에 근로하고 있는 그 사원들에게, 그쵸? 네, 문제를 풀게 했다. 네. 그래서 현재 직무 성과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상관관계, 현재 타당성. 자, 9번. 업무 추진 능력, 실적, 실력에 따라 사람을 채용, 승진, 보직하는 인사체계의 기본적인 원칙이 무엇입니까? 라고 들어가 있어요. 너무 쉽죠? 어디에다 밑줄 칠 거예요? 이렇게 추진의 능력, 업무 추진 능력, 업무 능력 얘기하는 거죠? 실적, 실력에 따라서 이렇게 말의 포인트 앞에서 끝나버렸어요. 핵심이 다 나왔죠? 네. 여러분, 정답 몇 번입니까?
2번 실력주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괜찮죠? 쉬운 얘기였다라고 생각이 들죠, 여러분? 적재적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얘기가 나오겠어요?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쵸? 이렇게 성격 같은 것들을 다 고려하여 최적의 직무에 매칭을 시켜준다. 이런 식의 말표현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준다. 잠재력을 폭발시키게 해준다. 이런 말표현들이 언급이 돼야 되겠죠. 자, 균형주의 같은 경우는 뭐예요? 골고루. 그쵸? 한 곳에 어떤 특정한 부분에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표현들이 핵심적인 키워드로 작용하는 내용들이 붙을 것이다. 인재 육성 같은 경우는 뭐에 대한 거? 장기적으로 미래의 근로자의 능력을 향상시켜주기 위하여 이런 말표현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요즘 다시금 언급하는 거. 사람은 쓰기만 하면 안 된다. 사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말표현. 다양한 직무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상장할 수 있게끔 경험을 시켜준다. 이런 말표현으로 꾸며주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보기 박스가 풍성해지는 것을 바라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어때요? 명문대 출신이면 무조건 능력자라는 식으로 개인의 특성을 집단 전체에 일반화하는 그런 오류.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여러분? 상동적 태도, 상동적 오류라고 하죠. 따라서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들어와야 하겠죠. 어려운 문제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아, 그럼요. 여러분, 대비 오류 나와요. 나오잖아요. 대비 오류, 대비 효과 같은 말이에요. 대비 오류 같은 경우는 어떤 말 표현들이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네, 고가자 자신과 비교를 한다든지 앞전에 뭐한 자, 고가자를 여러분 그 피고가자를 대상으로 해서 다음 피고가자를 뭐 평가하게 된다. 이런 말 표현들이 들어가 있거나 그럴 때는 뭐예요? 기준이 따로 없었다라는 거죠. 평가의 기준 같은 것들이 없어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런 말표,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서 발생하게 되는 오류이다. 이런 말표현으로 꾸며주는 말 덧붙여지게 되겠죠? 네. 시간적 오류요. 최근의 경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뭐에 대한 거? 과거의 행위보다 최근의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겠다. 이런 말표현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렇구나. 논리적 오류 얘기할 때는 뭐에 대한 이야기? 상관관계가 높은 것들을 하나 평가하면 그 나머지 같은 것도 다 잘하겠지. 그렇죠? 다른 요소도 다 우월할 거야.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논리적 오류라고 한다. 이런 얘기 한 번씩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이렇게 오류 같은 것들이 시험 문제로 많이 출제되는 거 알고 있죠? 그쵸, 여러분? 네. 그래서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자주 언급이 됐던 현혹효과 같은 것들도 잊지 말고 꼭꼭 한 번씩 다시 체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다. 자, 이번에는 어떤 거 얘기하는 거예요? 역할 연기, 감수성 훈련, 인바스켓법의 특징. 그쵸? 이런 훈련 등과 같은 교육 훈련 방법은 어떤 훈련에 속하는가? 역할 연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황 연기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직접 그 해당하는 상황 연기 같은 것들을 하는 것인데, 그죠? 네. 이 집단 훈련, 여러분, 집단 감수성 훈련이 그러죠. 집단 토의를 한단 말이에요. 토의. 그죠? 그래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봄으로써, 그죠?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었어요. 그렇죠? 인 바스켓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예, 하나하나씩 직관적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해결을 해 나가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쵸? 그러면 이의 특징으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 참여식이다. 그쵸? 맞아요. 왜요? 봐봐요. 역할 연기, 참여식, 감수성 훈련도 자기도 어쨌든 그 무리에서 내가 여러분 토론을 해봄으로써 내가 나 자신이 어떻게 바라봐지는지 이런 내용들을 봤었단 말이에요. 그쵸, 여러분? 그럼 이 안에 답이 될 수 있는 거, 이 세 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이 들어가 있는 거 정답 1번밖에 없어요. 회의식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쵸? 사례 연구 들어가지 않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공통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라고 파악을 해주시고 바라봐 주시면 참여식 교육훈련에 해당하는 아이들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직접 참여해서 내가 익혀나가고 뭔가 배워나가는 그런 교육훈련 방식이다라는 것을 포인트 두어서 학습해 주시면 훨씬 더 머릿속이 좀 정렬이 될 거예요. 그죠? 네. 자, 거래적인 리더십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거래적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거래적 리더십이라는 것은 뭐에 대한 얘기? 거래관계를 통해서 변화를 가져오는 리더십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요. 그걸 기준으로 여러분 보세요. 행동뿐만 아니라 부하들의 희망, 이상, 감정에 호소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뭐에 대한 것을 이렇게 행동뿐만 아니라 부하들의 희망, 이상,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카리스마라든지 변혁적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거래적 리더십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네, 책임을 회피하고 중요한 결정은 상사나 부하에게 미루는 편이다. 부하의 행동이나 규정에 관례에 어긋남이 없는지 관찰, 감독, 시정. 높은 성과에 보상하겠다고 약속하고 노력 및 업적에 따라서 보상과 칭찬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한 번 더 살펴줘야 되겠죠. 우리가 거래적 리더십에서는 이렇게 너가 좋은 성적 받아오면 내가 너가 원하는 거 해줄게 라는 얘기는 이미 익히 저랑 학습하면서 익혔으니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도 한 번씩 이렇게 연관지어서 거래적 리더십을 앞뒤로 꾸며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면 다음번 보기 박스를 구성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같이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보기 박스로 나와도 어렵지 않게 거래적 리더십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것을 골라줄 수 있겠지요. 왜요? 이런 내용이 언급될 거예요. 높은 성과를 내면 내가 그에 대한 높은 보상을 해줄게. 그렇죠? 네, 이런 식의 언급이 분명히 이 보기 안에도 스며들어 있을 거기 때문에 큰 걱정이 되진 않죠. 그래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왜요? 꾸며주는 말편으로 언급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활용이 될 수 있겠다. 예, 이런 생각해주면서 13번 넘어가 볼까요?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내부적인 요인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내부적 요인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어요. 내부, 외부 나눠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지불 능력, 내부적이죠. 조직의 규모, 내부적이죠. 기업의 방침, 경영 방침, 경영 정책, 다 내부적인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경쟁 기업이, 다른, 우리랑 경쟁하는 업체는 얼마만큼의 임금이 지불이 되고 있지? 이런 거 살펴보겠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내부가 아니죠. 외부적이죠. 내부냐, 외부냐 나뉘어주는 문제였어요. 그쵸? 네, 따라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거? 네, 정답 4번입니다. 라고 처리하고 어렵지 않게 도달할 수 있는 내용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14번, 아이고. 네, 14번입니다. 노동 능률에 의하여 절약된 임금을 개인에게 모두 주고 추가로 보너스를 추가로 지급하는 할증 성과급의 유형 물어보고 있어요. 네, 맞아요. 이 문제가 조금 어렵게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을 거니까요. 그죠? 그래도 한 번쯤 읽어주세요 하고 넘어갔던 내용이기도 했었죠? 네. 자, 여기에서는 진짜 뭐라고 들어가 있어요? 할시식 할증급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할시식이라는 건 절약된 시간의 일정 비율을 보너스로 지급하겠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우리 교재에 그렇게 실려 있어요. 그죠, 여러분? 네,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할시식 같은 경우는 네, 절약된 시간에 일정 비율을 뭘로 주겠다? 보너스로 지급하겠다라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비도식 할증급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요, 여러분, 우리 교재는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답을 선택하진 않았을 거라 믿어요. 네, 여러분, 비도식 할증급은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이 비도식이라는 것은요, 표준 시간을 B의 단위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런 말이 무조건 언급될 거예요. 이게 되게 다른 이와 관련된 다른 내용들이 언급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시험에서도 언급이 된다라고 할 때 항상 표준 시간을 B 단위로 환산해서 성과를 계산한다. 뭐 이런 말편이 늘 붙거든요.
그래서 B도식 할증급에 대한 설명이 살짝 들어가 있지만 뭐 절약금을 다 3분의 4만큼을 종업원에게 4분의 3만큼을 지급하겠다라는 그런 표현 나올 수 있죠. 하지만 옆에다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뭐가요? 표준 시간 B의 단위를 환산한다라는 말표현이 덧붙여져야 완벽이라는 말표현보다 조금 더 보완적인 설명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잘 옆에 써놨으니까 옆에다가 그런 말표현도 조금 더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표준 시간 B를 단위로 B라는 말표현 B 단위로 표시하고 그리고 성과금으로 계산합니다. 이런 말표현이 조금 더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다. 네. 자, 그 다음에 로한식 할증금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절약된 시간의 비율에 따라 보너스를 뭐 한다고요? 계산해서 지급하겠다. 여러분, 절약된 표준 시간을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서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절약된 그 규모에 따라서 배분율 같은 것들이 달라지는 게 로한식이다라고 생각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칸트식 할증금. 칸트식 할증금이라는 게 바로 절약한 임금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개인에게 모두 주고 추가로 보너스를 지급한다라고 쓸 수 있어요. 왜냐? 이 칸트식은요. 표준 이상 달성하면요. 초과적으로 달성할 때 굉장히 크게 높은 할증금을 보너스로 지급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맞죠? 이렇게 표준 이상 개인에게 다 준다. 추가적으로 보너스 주겠다. 절약한 임금은 다 뭐를 주겠다라는 거에 한마디로 다 너에게 줄게, 개인에게 지급해 줄게 라고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여러분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건 칸트식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칸트식의 특징으로는 여러분 표준 이상 달성을 하면 확실히 많이 보상한다 라는 머릿속에 그 개념을 딱 잡아주세요. 그래서 우리 책에도 초과한다, 초과하게 되면 굉장히 높은이라는 말표현. 그냥 보너스를 제공한다라는 말표현과 다르게 앞에 높은 보너스를 지급한다라는 말표현이 표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쵸, 여러분? 네, 그것을 약간 사례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언급이 이제는 여기까지도 터치를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마음을 먹으면서 한 번 더 되돌아가서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책에 없는 B도식의 할증금을 조금 더 길게 설명을 해보았고요. 네, 자, 15번. 근로소득세 계산 시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한 내용이다.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한 이야기다.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한 것을 찾아주셔라. 연봉에 포함된 상여금 과세입니다. 상여금과 기본급을 합산한 총 지급의 과세죠. 연말정산을 통해서 환급받은 세액공제 금액. 여러분, 세액공제 금액이 비과세와 뭔 상관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거 소득이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냈던 금액을 돌려받은 겁니다. 그죠? 예, 환급받은 것을 얘기한다? 환급받은 세액공제 금액? 올바르지 않아요. 아예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 내용은 지워버리는 게 합당하겠죠. 자, 근로자의 식대 얼마? 20만 원. 교통비 얼마? 20만 원의 한도로. 네, 한도 내의 급여 맞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ERP에서는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죠. 그죠, 여러분? 네,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식대 같은 경우는 언급된 적도 있잖아요. 그쵸?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식대 20만 원까지는 비과세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언급될 수 있으니까 체크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여러분 봐주시면 되겠죠. 16번입니다. 고용보험에 대한 설명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실업급여 보험료 전액을 근로자가 부담한다라니요. 그죠? 노사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라고 바꿔줘야 되겠죠? 네,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여러분 사용자가 노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노사가 각각 부담하는 것이다. 반반씩
부담하는 것이다. 이런 말표현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건 1번이고. 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보험료는 네, 사업주가, 사용자가, 여러분 사업주가, 사용주가 어떻다? 전액 부담하는 것이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로자 부담 실업급여 보험료는 사업주가 임금에서 원천 징수해야 되겠죠? 왜? 각각 부담하기로 했어요. 근로자와 각각 부담하기로 했으니까 근로자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을 급여에서 원천 징수해서 가지고 있다. 납부해 줘야 되겠죠. 자, 고용보험은 실업 예방과 생활안정,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맞아떨어지는 이야기. 따라서 1번이 올바르지 않았다.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대한 이야기가 언제 제출해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는 시기로 올바른 거 골라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중요하죠? 어떻게?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에 그쵸? 소득 지급일이 속한다. 지급일이 여러분 언제라고 해볼까요? 5월 25일입니다. 라고 한다라면 그쵸?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니까 여러분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 제출해야 되는 기간은 다음 달 6월 10일까지 제출해 줘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런 거 이렇게 사지선다형으로 나오지만 보기박스로도 언급될 수 있겠죠. 소득을 지급한 날이 5월 25일이었습니다. 네, 그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이죠. 그쵸? 포인트다. 그럼 이런 거 보기박스로 열어봐 어때요? 약간의 사례형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때 여러분 날일자를 골라줘라. 이렇게 사지선다형이 1번 6월 1일, 6월 10일, 6월 15일, 6월 20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 있죠. 좋습니다. 따라서 정답 우리 체크해 볼까요? 몇 번? 3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됐나요? 좋습니다. 그쵸? 이렇게 사례 형식으로 나와도 충분하고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문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네. 자, 연차 유급휴가 및 근로기준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1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 일정 기간 유급으로 근로 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60조 1항에서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며칠의 유급휴가를 여러분 며칠이라고 얘기했어요? 15일이요. 그죠? 15일에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유급휴가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이야기가 사지선다형으로 시험 문제 출제가 많이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네, 기억해 줘야 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어져서 더 나올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1년 미만의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의 출근한 근로자들에게는 양가로 쳐놓고 1개월 개근했다라면 1일에 하루에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라는 말까지 더 추가적으로 언급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양가로가 2개 나올 수도 있죠. 기역과 니은에 알맞게 짝지어진 것을 골라주세요. 이런 식의 문제 처리도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 많이 잊혀졌다. 나는 너무 기억이 덜 나는 것 같아. 라면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한 번 더 체크해 줄 필요가 있겠다. 단체 교섭의 절차 여러분 오랜만에 보네요. 올바른 거 골라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죠. 네, 그러면 뭐부터 들어가야 돼요? 교섭 준비. 그죠? 본교섭 바로 오지 않죠. 예비교섭, 본교섭, 마무리교섭, 교섭의 평가. 정답 몇 번? 2번. 그쵸? 네, 자주 출제되는 문제는 아닌데 예전엔 조금 언급이 됐었는데 오랜만에 한번 다시금 언급이 되었네요. 자, 20번. 교대 근무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적합한 거 골라주세요.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업원들이 일정한 제약 조건 내에 자유롭게 출퇴근 시간을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선택적 근로시간제. 일일 근로시간을 정규 근로자와 달리 4시간, 7시간 정도, 4시간에서 7시간 정도 일을 하면서 직무에 따른 시간급을 지급한다. 파트타임 제도.
두 사람 이상의 시간제 근무자가요. 직무 시간을 같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무를 나누어서 40시간에 근무를 나누어서 수행한대요. 직무 공유제. 같은 말 직무 분할제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회사가 여러분 교대 근무니까요. 포인트가 뭐겠어요? 몇 조 이런 말이 있어야 되겠죠. 2개 이상의 조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찾았다. 정답 몇 번? 4번. 됐나요? 좋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봤어요. 좋았다. 그죠, 여러분? 네, 이렇게 여러분 각각 내용들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서 공부를 해주면 조금 더 완벽한 학습이 될 것입니다. 됐나요? 좋습니다. 여러분 이 신문은 푸는데 분명히 오답도 나타났을 수 있어요. 그쵸?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선생님 새로 왔어요. 새로운 문제? 늘. 여러분 한두 문제는 늘 포함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100점은 없어야 된다. 그쵸? 그런 마인드로 출제를 하지 않겠어요? 너무 다 쉬우면 안 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매몰될 필요는 없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많은 문제 중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고 정형화된 스타일들의 문제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포커스 맞춰서 조금 더 시간을 투하하고 이런 문제도 나왔구나 한번 눈길 한번 더 줌으로써 대비가 되는 것이죠. 됐나요, 여러분? 좋습니다. 자, 이론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만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다? 실무죠. 실무. 이론 100점, 실무 100점 각각 점수를 내서 평균으로 우리가 합격 점수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여러분 인사 실무입니다. 저는 먼저 실무 시간으로 들어가 있을게요. 여러분 빨리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이론 공부하는 것만큼 실무에도 시간을 투하해 줘야 된다는 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